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각 법마다 조금씩 이제 규정된 사항이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인 거래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정상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세무에서는 사실 이렇게 뭔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면 서로 거래 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가격 대신에 뭔가 서로에게 한쪽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법상 시가를 이제 알아야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비롯한 재반 비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조건이나 시기 등을 조율을 해서 거래 그 관련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분 거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이제 과거 3개년치의 손익과 그리고 그 평가 기준 시점 현재의 순자산을 3대2로 가중평균을 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법인이다, 아직 설립한 지 3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평가 기준을 현재의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양도라고 하면 양도일, 증여라고 하면 증여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월 중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생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근의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평가 보고서나 혹은 계산 근거가 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지분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세무상 시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지금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예정인데 그 비상장 회사가 다른 비상장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지분율이 10%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도 세무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세무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계속 발생을 해서 수년간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자산 가치가 거의 0원에 가까울 것이고, 이 손실로 인해서 순손익 가치도 거의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을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낮은 혹은 거의 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